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며 전 세계인이 알게 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놀이. 어릴 적 골목길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해질녘까지 친구들과 뛰어놀며 부르던 이 정겨운 멜로디. 여러분은 당연히 이 놀이가 수백 년 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낭만적인 기억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평생 속고 사는 겁니다. 오늘 확실하게 호구 탈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핏대 높여 외치던 그 친숙한 문장들, 친구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으며 부르던 그 노래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아이들의 정신마저 개조하기 위해 일본이 교묘하게 심어놓은 소름 돋는 문화적 세뇌의 잔재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난에 찌들어 아이를 팔아넘겨야 했던 참혹한 인신매매의 역사와 조선의 얼을 짓밟으려 했던 제국주의의 검은 속내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역사 맛집 지식단골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골목길 놀이들의 끔찍하고 기괴한 진짜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신 예전처럼 해맑은 얼굴로 이 노래들을 부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술래가 벽을 보고 10글자를 외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다가가고 술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모두가 얼음처럼 멈춰서야 하는 이 놀이. 심장이 쫄깃해지는 이 완벽한 규칙은 사실 일본의 아이들 놀이인 다루마상과 고른다와 머리카락 한 올 틀리지 않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다루마는 일본의 달마 인형이 듯하고 고른다는 굴러떨어졌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달마상이 넘어졌습니다 라는 뜻이죠. 글자 수를 세어볼까요? 다, 루, 마, 상, 가, 고, 론, 다. 정확히 10박자입니다. 무, 궁, 화, 꽃, 이, 피, 엇, 습, 니, 다. 역시 정확히 10글자 10박자죠. 1930년대 일제는 조선의 민족성을 지우기 위한 민족말살 정책을 극악무도하게 펼쳤습니다. 그들은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흡수력이 빠른 어린아이들의 일상, 즉 놀이문화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일본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조선의 아이들이 모여서 하던 전통 술래잡기나 무궁동 놀이 대신 학교 운동장과 골목길에 일본 제국주의의 놀이를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에는 왜 이 놀이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미 아이들의 몸과 입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복 후 사람들은 일본의 상징인 달마를 지워내고 그 자리에 억지로 우리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를 끼워 넣었습니다. 뼈대와 규칙, 박자는 완벽한 일본의 것인데 겉포장만 태극기로 감싸놓은 기형적인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무궁화 꽃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진 일제의 교묘한 문화 침탈,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비극적인 사연을 품고 있는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두 팀으로 나뉘어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물러서길 반복하며 부르던 노래.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너무나 예쁘고 천진만만한 이 놀이의 원작은 일본의 하나이치 몸매라는 놀이입니다. 직역하자면 꽃 한 몸매라는 뜻이죠. 몸매는 과거 일본에서 은의 무게를 달던 단위입니다. 한 몸매는 약 3.75g으로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꽃은 과연 식물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 놀이가 유행하던 에도시대 일본은 극심한 흉년과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들은 눈물을 머금고 어린 딸을 유곽이나 남의 집 식모로 팔아넘겨야 했습니다. 이때 인신매매범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사러 올 때 부르던 흥정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의 기원입니다. 꽃, 즉 어린 소녀를 단 1몸매라는 은화 한 잎에 사러 왔다는 선뜻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겨서 기뻐 하나이치 몸매, 져서 분해 하나이치 몸매. 노래의 원곡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정에 성공해서 기뻐하는 포주와 헐값에 아이를 빼앗겨 불운해하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누구가 필요해라며 특정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데려가는 규칙은 인신매매범이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쓸만한 아이를 직접 지목해 끌고 가는 끔찍한 인신매매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인신매매 현장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가슴 아프고 잔인한 역사가 담긴 노래를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해맑게 율동까지 섞어가며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부수는 일본의 잔재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릴 적 친구와 마주 앉아 손뼉을 치며 하던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엽전 열단양, 쎄쎄쎄. 여기서 쎄쎄쎄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순 우리말일까요? 아닙니다. 손과 손을 맞댄다는 뜻의 일본어 쎄쎄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일본의 전통 아이들 놀이인 태아소비, 즉 손장난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이 놀이 역시 일본의 키츠느상, 즉 여우씨 놀이에서 왔습니다.
일본 민속 신앙에서 여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과이자 신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우를 놀이의 주인공으로 삼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일본 요과의 설화의 색채가 강하게 묻어나는 놀이가 조선 땅에 정착해 우리의 전통 놀이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꼬리잡기, 돌을 던져 맞추는 비석치기, 고무줄 놀이의 수많은 노래들까지 우리가 유년 시절을 바쳤던 수많은 놀이들이 사실은 일제강점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일본인 교사들에 의해 강제로 주입된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는 사실, 뼈를 때리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칼과 총으로 지배하는 것은 그 시대가 끝나면 흔적을 지울 수 있지만 노래와 놀이 속에 스며든 문화적 지배는 세대를 거듭해 그 나라 사람들의 영혼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일제는 조선의 무기를 뺏는 것보다 조선 아이들의 입에서 조선의 노래를 빼앗고 일본의 놀이를 심어주는 것이 조선의 미래를 영원히 지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치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잔혹한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셈이죠. 우리가 이 놀이들을 자랑스러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그 증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을 막거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아예 불법으로 금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흐리며 우리 나름대로의 추억과 정서가 덧입혀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진실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즐겼던 그 놀이들 이면에 어떤 피눈물 나는 역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얼을 지우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움직였는지를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을 호구처럼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굳어진 상식에 조금 균열을 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하는 역사 맛집 지식단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더욱 충격적이고 재미있는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